올 한 해는 해수온의 기온이 예년에 비해서 2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 기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상 이변이 있었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장마 전선에서 폭우가 집중되면서 충청도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100년 만의 상황이었고, 하지만 올해 태풍은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대만 쪽에는 그 피해가 상당했고, 특히 동유럽의 경우에도 마을이 잠기는 경우, 또 모로코의 경우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고요. 100년 만에 큰 지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하게 지나갔다라는 데 의미를 두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미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지금 열대 요란 93W가 발생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태풍으로 발달한다라고 해도 대한민국 쪽에 올라오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기 온도를 보고 계신데요. 일본 남부까지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은 해수온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 쪽, 제주도 위쪽의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0월 정도 되면은 시베리아 지역의 기단이 내려오면서 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추위가 몰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월 달에 정점을 찍고 이 시베리아 기단에 의해서 상당히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그리고 미국 기상청에서 앞으로의 이 태풍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인데요. 9월 30일, 10월 1일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음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 10월 4일, 10월 5일, 6일, 7일까지도 10월 7일 정도에 이제 홍콩 쪽 부근에 인근에 태풍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이미 해수온의 기온은 10월 달 넘어서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이 이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설사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대한민국 쪽으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국 기상청 예측 모델을 보겠습니다. 미국 기상청 29일, 30일, 그리고 10월 1일, 10월 2일, 10월 1일, 10월 2일쯤에 태풍이 일본 남부 쪽에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올라오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해서 10월 3일 태풍이 와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열대성 저기압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위쪽으로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월 6일, 7일 태풍은 이 필리핀 동쪽 부근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태풍이 연일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동북아시아 쪽,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쪽을 향해서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태풍이 필리핀이나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오키나와 정도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있겠지만 큐슈 남부 지역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풍은 수분을 흡수해서 더 강력해지거나 아니면 와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수온의 기온을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태풍이 만들어져서 대한민국 쪽으로 오기가 상당히 희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의 이제 날씨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지금 굉장히 추운 기단이 러시아 위쪽에 시베리아 쪽에 자리 잡고 있죠. 이것이 내려오면서 10월 달, 11월 달에 상당히 추워지고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에서 그것을 피해서 새들이 계속 남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조류 독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기단이라는 것은 공기 덩어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대한민국도 겨울철에 영하 20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요. 그것을 피해서 새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낙동강 지역까지 내려와서 생활하는 부분들이 바로 너무 춥기 때문에 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기단이 서서히 남하하면서 이제는 태풍 시즌은 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일간의 날씨 예측을 보겠습니다. 9월 28일 21시 우리나라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요. 오늘은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9월 29일 역시도 대한민국 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온대성 저기압이 있기 때문에 이 전선을 형성하기 때문에 일본 지역은 비가 오는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 29일 내일 역시도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9월 30일 중국 쪽에 온대성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9월 30일 역시도 날씨는 약간 흐릿한 날씨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비가 오는 구역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역시 우리나라 쪽에 고기압이 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맑은 날씨 내지는 조금 흐릿한 날씨, 그런 날씨가 계속적으로 되고 비가 오는 구역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 역시도 대한민국 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요. 그러면서 한국 지역에 맑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온대성 저기압이 이 일본 남부 쪽, 일본 남부 해안 쪽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지역은 이제 비가 오는데요. 대한민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10월 2일도 맑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10월 3일 또한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죠. 굉장히 좋은 날씨가 앞으로 일주일 내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 이때 이제 온대성 저기압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온대성 저기압이 비를 동반한 전선을 동반할 수는 있겠지만 나타났다 금방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4일 역시도 흐릿한 날씨는 올 수 있겠지만 비 예보는 없습니다. 10월 5일 또한 맑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일본 쪽은 온대성 저기압이 전선을 수반하면서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지만 대한민국은 맑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10월 6일 일본 쪽에 전선이 형성되면서 이 온대성 저기압은 전선을 형성합니다. 일본은 비가 오겠지만 대한민국은 맑은 날씨가 또 계속될 것이다. 10월 7일 역시도 그렇고요. 일본 쪽 그 아래에 전선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죠. 대한민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10월 7일에도 맑은 날씨가 예측되고요. 10월 8일 또한 대한민국은 맑은 날씨, 이렇게 지금부터 앞으로 10일간의 예보이긴 하지만 가장 좋은 날씨가 근 10일 동안 계속될 것이다. 여행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데 있어서 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하지만 날씨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날씨가 10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추석 연휴를 맞아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아마도 해변가를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너울성 파도다라고 해서 안내에 수영 금지 나오는데 너울성 파도가 무엇이냐면 파도가 일반적으로 올라오다가 갑자기 급하게 파도가 여러분들 키를 넘기는, 그러면서 휩쓸고 가는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3년 전에 이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거기를 방문했던 단란한 가족, 특히 판사분의 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생명을 앗아간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레저구역 수영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 표지판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너울성 파도가 나타나고 그것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가끔가다 일어나는데 한 번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너울성 파도라는 게 불규칙한 파도인데 파도가 사람을 덮치면서 바다 쪽으로 끌고 나면서 익사사고가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요맘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너울성 파도, 이러한 상황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해수온의 기온이 예년에 비해서 2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기상이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를 잘 넘겼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